오늘은 슬개건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지금 슬개건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들어오셨겠지만 내가 아직 슬개건염인지 아닌지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릎 앞쪽에 있는 이 뚜껑뼈,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이 뚜껑뼈 아래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슬개건염이 언제 생기냐면 하체 웨이트, 그리고 점프 동작, 배드민턴이 될 수도 있고 농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라톤이나 등산 이런 것들을 회복 없이 쉼 없이 연달아서 이어서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슬개건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면 슬개건염인지 아닌지 셀프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그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어떤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건염 첫 번째 검사는 내 손으로 무릎을 눌러보는 거예요. 슬개건의 위치는 아까 말했듯이 슬개골의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그 위치를 눌렀었을 때 통증이 있으면 양성입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다라고 하면 슬개건염이 아닌 다른 무릎 통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어서 알려드리는 검사가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아픈 분들은 두 번째 검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엎드려 주시고요. 엎드린 상태에서 아픈 쪽 무릎을 구부릴 겁니다. 있는 힘껏 구부려서, 구부리는 각도가 지금 영상에서 보겠지만 직각보다 더 뒤꿈치가 엉덩이 방향 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자, 이게 아마 직각일 거고, 이 정도가 직각일 거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더 당겨지셔야 돼요. 있는 힘껏 구부렸을 때 직각 혹은 직각보다도 안 나오게 되면 양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펴고 발끝을 내 정강이 방향으로 있는 힘껏 당길 거예요. 당겼었을 때 이게 직각이라고 치면 직각보다 더 안쪽, 각도로 치면 한 10도에서 20도 정도로 더 당겨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당겼었을 때 직각 혹은 직각도 못 가는 정도의 각도다라고 하면 슬개건염이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검사가 모두 양성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부터 해볼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팔꿈치로 아픈 다리의 허벅지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벅지 앞쪽에 안쪽 바깥쪽을 팔꿈치로 골고루 약간 으깨주듯이 눌러주시고, 이제 슬개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팔꿈치로 마사지를 할 때 근육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통증은 조금 참고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풀리고요. 두 번째는 폼롤러를 이용한 마사지입니다. 아마 첫 번째 팔꿈치로 셀프 마사지가 어느 정도 통증도 없고 좀 풀렸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셔야 돼요. 자, 폼롤러를 허벅지 앞쪽에다가 대고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밀어 주시는 겁니다.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허벅지 안쪽도 밀어주고, 발끝을 안으로 모아서 허벅지 바깥쪽도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폼롤러의 단단함도 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단단한 폼롤러거든요. 좀 잘 풀리라고. 근데 아프신 분들은 이걸 좀 폼롤러가 없는데 사야 된다 그러면 조금 소프트한 폼롤러, 조금 깊게 좀 물컹물컹한 폼롤러로 이용을 하시면서 점점 딱딱하게 넘어가야지 좀 단계별로 아픔 없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운동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지금 하는 운동이 이런 집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여서 이 앞에 섰고요. 자, 동작은 우리 스쿼트 아실 거예요.
스쿼트 45도 정도로 앉은 상태에서 여기 옆에 있는 이런 기둥 같은 걸 잡고 10초간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날 때는 내 다리 힘으로 일어나지 말고 얘를 잡으면서 팔의 힘으로 일어나 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로 내려가서 동일한 동작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슬개건염이 있으신 상태에서 스쿼트를 할 때 절대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발끝이 향하는 그 방향보다 조금 더 무릎이 벌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앉아주셔야 됩니다. 자, 45도로 내려갈 때는 얘를 사실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갈 때 다리 힘으로 올라가지 말고 올라갈 때 팔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정리하면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는 다리 힘을 주지 말고 팔의 힘으로 올라가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스쿼트가 무리 없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 스쿼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왼발이 지금 이쪽 발이 아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뒤에 의자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줍니다. 앉아주고 전 이쪽 다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일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왼다리가 최대한 쓰이지 않게끔 팔로 디뎌주면서 일어나고, 팔로 디뎌줘서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무릎을 최대한 안 쓰죠. 딛고 무릎을 최대한. 옆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디뎌서. 자,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안 아픈 다리를 들고 한 다리 스쿼트를 할 겁니다. 똑같이. 딛고 다리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운동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들고 딛고 다리 내려놓고 반대팔로 지탱해서 올려주고 딛고 올려주고. 그래서 총 3단계의 근력 운동으로 1단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좀 이겨낼 수 있는 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 2단계, 3단계까지 올려주시고, 얘도 운동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거든요. 0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3 이하의 통증이면 어느 정도 좀 가져가시면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슬개건염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지막에 스쿼트는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만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가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활 운동 같은 경우는 좀 무섭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통증이 0부터 10까지에서 3 이하의 통증이 계속해서 운동 중에 일어나게 되면 그만하시는 게 아니라 안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을 슬개건염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앞쪽은 좀 넘어가고 뒤쪽에 스트레칭이나 재활 운동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아직 슬개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진 않았는데 좀 애매하고 빠르게 좀 예방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앞에부터 검사부터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까지 해서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